개만 보도록 합시다. 지문을 다 보는 것도 있고 일부만 보는 것도 있고 33번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 부분을 답의 근거로 골랐거든. 이 부분. 이 부분. 일단은 빈칸부터 보면 보니까 여기 주어가 없네요. 갑자기 문장 구조가 다 당황스러운데? 일단 세모가로로 묶기는 했는데 어떻게 된 걸까? 이건 나중에. 항상 자연 선택에서 발생을 하는 것처럼 박쥐와 그것들의 먹이라는 것은 have 선택지 2번이죠. be engaged in 하면 어디에 참여하다. 참여해 왔답니다. 삶과 혹은 죽음의 감각의 그 암스함의 뜻이 뭐냐? 무기죠, 무기 경쟁을. 그러니까 그 나방과 나방의 먹이, 박쥐와 박쥐의 먹이죠. 즉 박쥐와 나방이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 무기 경쟁을 해왔다는 건데 이거를 도대체 답의 근거를 어디에서 유추할 수 있냐? 수백만 년 동안 100만 년도 아니고 수백만 년 동안 그 나방이라는 게 진화시켜 왔다고 하잖아, 능력을. 근데 어떤 능력이냐면 감지하는 능력이죠. 소리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높은 주파수의 소리를 감지하는 능력이죠. 이거는 문맥상 박쥐가 내보내는 그러한 주파수겠죠. 나방을 찾아내기 위해. 되냐? 그리고 그들이 그랬듯이 여기서 데이가 지칭하는 것과 혹시 have 뒤에 생략된 게 뭔지 알겠어? 그쵸? 데이는 그쵸? 모스 나방이고 have 뒤에 생략된 건 이불트겠죠? 이불. 그리고 나방이 진화시켜 온 것처럼 이제 또 포식자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박쥐 같은 경우에도 그 주파수 있죠. 박쥐의 보컬라이제이션 발성의 주파수라는 것도 또한 상승을 해왔다. 왜냐면은 이제 나방이 잘 감지를 해내니까 좀 더 세밀한 주파수 발성을 보내가지고 나방을 감지해내야 되잖아. 그 다음에 34번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수업했을 때는 지문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지문이 안 나왔더라고. 일단은 그 빈칸 보면 학습과 기억의 과정이라는 건 결국에 선택지 2번이죠. 말키드 특징 지어진다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 특징 지어지냐면 지속적인 정보의 제거에 의해서 특징 지어진다. 우리가 보통 학습이나 뭔가 기억한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정보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제거하는 거라고 얘기하니까는 나 같은 경우에는 답근거를 되게 많이 고르긴 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부분 많은 인간의 수일치는 엿다 맞추기야 저는. 많은 인간의 사고라는 게 설계되어 있다고 하잖아. 스크린 아웃 뭐 하기 위해서? 걸러내기 위해서 정보를 걸러낸다고 하니까는 그래서 여기서도 제거를 유추할 수 있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이 to sort랑 to screen이 병렬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분류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그쵸 관리 가능한 조건으로 그러니까 전부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걸러내기도 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 부분 나는 이 부분을 답근거로 또 두 번째로 골랐거든. 결국에 우리가 정보를 걸러낼 때 그러면 기준이 뭐냐? 그 기대라는 거라고 얘기하죠. 기대라는 게 일부 이러한 작업이라는 걸 성취하는데 그 걸러내는 걸 돕는다고 하잖아. 정보를 관련 없는 정보를 걸러내는 거죠. 기대한 것으로부터 이 엔드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뭐냐? 오른쪽에 있는 포커싱이랑 왼쪽에 있는 헬핑 두 개가 병렬되는 거죠. 기대되는 것과 관련 없는 정보는 걸러내고 그러니까 기준점이 기대가 있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제거. 그 다음에 우리의 주의라는 걸 집중시키는 거죠. 명확한 컨트라딕션 그 대조에 세모가로 여기에서 이렇게 닫을게. 되냐? 그러니까 기대라는 게 있고 기대에 못 미치는 거는 밖으로 내보내고 기대에 미치는 건 이제 가져오는 식으로. 그 다음에 또 혹시 여기 고른 사람 있으려나? 이 부분 나는
이 부분도 인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세상을 보는 게 아니잖아. 오직 세상의 일부만을 인식한다는 거죠. 그들 주변에 있는. 그런 다음에 오직 일부만을 있잖아. 그쵸? 그들이 인식하는 일부만이 처리된 다음에 저장된다는 거죠. 기억에. 결국에는 모든 정보가 입력되는 게 아니라 일부만이 처리되고 저장되는 거. 되냐? 프랙션도 부분 표현이라 뒤에 수일치 맞춰야 될까 싶긴 한데 일단은 수일치를 맞추는 게 목적이니까 여기에다 맞출게. 단수 처리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이 세 부분에서 답의 근거를 고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번. 일단은 40번을 보면 40번부터 볼게. 요약문을 보면 일단은 난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거든. 기부의 지속도에 대해서, 기부의 지속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동기라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 개인 중심일 때가 있고 타인 중심일 때가 있는데 어느 경우에 더 지속력이 높다고 하냐? 타인 중심일 때 지속력이 더 높다는 내용이니까 이게 40번이 헷갈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 본문이랑 주어랑 목적어가 반대로 나와가지고. 답의 근거를 나는 이 부분으로 일단 골랐거든. A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A, 그러니까 4배 더 높다는 거잖아. 개인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됐을 경우에 다른 사람을 도울. 그래서 sustained의 답 근거를 이쪽으로 골랐고 조금 이따 문장 전체적으로 해석할 거고, 그 다음에 decline, 개인적인 자극이 감소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B의 답 근거.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답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 이 부분 B. 여기서부터 한번 봅시다. 그 연구에서 그들은 발견했답니다. 뭐를 발견했냐면, 이거 내가 해석으로 넣은 문장이지. 대절에 걸리는 주어는 뭘까? 구분을 위해서 빨간색으로 해볼게. individuals가 주어고 동사는 were. 그들은 누굴까? 여기서 말하는 they는, 그쵸? 연구자들 얘기하는 거죠. 대명사가 주어일 때 모르면 앞문장에 주어 그대로 끌고 오면 되는 거. 뭐를 발견했냐면 개인들 있잖아. 어떠한 개인들이냐면 돈이나 혈액, 그 다음에 물품 혹은 다른 형태의 도움을 주는 개인들이 이걸 왜 주는 거냐면 타인에 집중된 동기 때문에 주는 사람들 있잖아. 다른 사람의 불편감을 줄이기 위해서 주는 거죠. 거의 4배 더 가능성이 있었답니다. 이거 be likely to는 보이지? 근데 투부정사 뒤쪽으로 be giving인 거. 여전히 지금도 주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현재 진행 시제인 거. 진행 시제인 거. 여전히 주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과거에 계속해서 주고 있다는 행위가 진행되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support, 도움을 1년 후에도. 그쵸? 지금 then은 비교할 때 쓰이는 표현이잖아. 이 those랑 비교되는 대상이 누굴까? then을 사용. individuals인 거. 그쵸? 이 두 개를 이제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누구보다 더 줄 가능성이 높냐면 원래 동기라는 게, 그쵸? 줄인 사람들보다, 그쵸? 개인적인 그 고통이라는 것을. 그럼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타인 중심에 의해서 기부를 시작한 사람이 좀 더 기부의 지속력이 높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요약문에는 반대로 나와 있거든. 연구라는 게 발견을 했답니다. 뭐를 발견했냐면 그 기부의 행위라는 게 덜 가능성이 있다. 지속될 가능성이 덜 있다는 거잖아. 언제 지속될 가능성이 덜 하겠냐? 누구에 의해서 동기부여 됐을 때? 자기 중심, 즉 개인 중심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됐을 때 누구보다는 타인 중심의 동기라기보다는 아마도 왜냐하면은 감정적인 자극의 감소 때문이겠죠. 내가 괴로워서 기부를 했을 경우에는 한 번만 줘도 그 괴로움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동기를 찾지 못하게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이 글에 따르면 기부의 동기는 뭐냐? 고통? 괴로움이라는 거. 그게 내 고통이든 타인의 고통이든. 뭔 말인지 이해되냐? 타인 중심에 의해서 기부를 지속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이 아직도 지속되기 때문에 기부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 여기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 마지막 줄에. However 뒤쪽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기부하는 사람들 있잖아.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멈추지 않는다잖아. 공감하는 것을 그 피해자들과. 근데 이 사람들이 고군분투를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 그 공격의 오랜 후에도. 그 말인 즉슨 고통이라는 게 내 안에 있냐 바깥에 있느냐에 따라서 기부의 지속도가 달라지는 거. 되냐? 그 다음에 39번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답의 근거를 질문이 어렵거든? 몇 번 하는 건데도 일단 however 이때 가주어 진주어 하지만 주목할 만합니다. 뭐가 주목할 만하냐면 그 몰입이라는 게 일의 직무라는 것을 향상을 시킨다는 거죠. 향상을 시키지만 일의 직무 또한 일의 몰입도라는 걸 향상을 시킨다. 결국에 이거를 요약을 하면은 몰입을 하면은 직무 성과가 향상을 한다는 거잖아. 근데 또 직무 성과가 올라가면은 몰입이 되기도 한다는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화살표로. 되냐? 즉 우리가 집중을 하면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처럼 공부에 대한 성과가 나오면 또 몰입을 하게 되는 선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되냐? 많은 연구라는 게 수행이 되고 있는 거죠. 수행이 되고 있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그 몰입의 원인에 대해서. 동격이죠, 동격. 쉼표 오른쪽으로. 근데 이게 어떠한 문제냐면은 중요하답니다. 무엇에서 중요하냐면 보스 A and B에서 중요한 거죠. 이론적으로도 중요한데 실질적인 관점에서도 중요하대. 그 다음 문장에서 주어 identifying이죠. 직무 몰입의 동기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조종하게 할 수도 있고 영향을 미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에.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건 뭘까? 그쵸? 그 직무의 몰입을 얘기하는 거죠.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사람을 집중하고 몰입하게 만드느냐를 아는 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 몰입의 원인이라는 것은 떨어진답니다. 해당된답니다. 두 가지 주요한 영역에. 상황적인 게 있고 개인적인 게 있거든. 무언가에 몰입을 하려면 상황도 조금 있어야 되고 개인적인 것도 필요하구나. 두 가지 영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환경적 원인이라는 게 뭐냐면 직업적 원천, 얼마나 내 일에서 나를 도와주냐, 프린터, 컴퓨터, 종이 같은 거 얼마나 나한테 지원해 줄 수 있냐, 피드백,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피드백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리더십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이게 공부에서도 비슷하죠. 너네도 아이패드나 종이나 뭐 사전이나 이런 게 필요하잖아. 누군가 너네한테 잘하는지 못하는지 피드백 줘야 되고, 또 이끌어주는 사람이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 레터부터는 무슨 가로로 묶으면 돼? 세모로 묶으면 되죠. 주어가 살아있는 분사구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여기서 이렇게 닫으면 되고. 이것도 엄청 사실 어려운데 꽤 많은 친구들이 맞췄더라고. 이 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더십을 지칭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더십. 왜 그런지는 뒤에를 읽으면 더 잘 알 수 있거든. 이 인디드라는 연결어 때문에도 그런데 상황적인 원인이라는 게
그 직무 자원이나 피드백이나 리더십에 해당을 하는 것처럼 그 리더십이라는 것도 어떤 너네 선생님이나 너네 반장 이런 후자도 물론 책임이 있답니다. 직무의 자원이나 피드백에. 그러니까 리더 같은 경우에도 그거 자체가 직무의 자원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피드백에 책임이 있다는 거죠. 후자가 리더십인 이유가 실제로라고 하면서 이제 강조하면서 더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거든. 리더에 대한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후자가 리더십인지를 더 알 수 있는 건데 실제로 리더가 그 몰입에 영향을 미친대. 도대체 어떻게? 그들의 직원들에게 솔직하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는 거죠. 그들의 성과에 있어서. 지금 엔드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뭐냐? 오른쪽에 있는 바이랑 왼쪽에 있는 이 바이죠. 두 가지의 방법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잘한다,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솔직하게 뭐를 잘하고 있는지 건설적인 피드백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함으로써 그러냐면은 provide A with B 기억나죠? 중학교 때 많이 외웠던 거. A에게 B를 제공하다. 그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을 해야죠. 그쵸? 근데 이 자원이라는 게 그들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들의 일을 잘. 동그란 가루로 묶고. 되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글쓴이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그 직원이 그들의 일을 잘하잖아? 근데 어느 지점까지 잘해야 되냐면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또 기준이 있거든? 그들이 맞추거나 초과해야 돼. 그들 자신의 기대라는 걸 그리고 야망이라는 걸. 그쵸? 원하는 만큼. 그들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되면은 주절에 주어져. 그들은 더 몰입하게 되는 거죠. 그들의 성취를 자랑스러워하고 그 다음에 find 문형 알죠? 그들의 일이라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특히나 분명하답니다. 사람들이 고용이 될 때 일자리에 그들의 가치와 일치하는 일자리. 첫 번째 조건은 내가 내 가치와 맞는 일을 해야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상황과 개인적 그러한 환경이 좀 조성이 돼서 내가 일에 몰입해서 잘하니까 또 잘한 게 내가 일에 몰입하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답에 대한 근거는 내가 이 부분으로 불렀거든. 하지만 직무의 성과라는 게 또한 몰입에 큰 힌트가 however도 있지만 이 also라는 부사에 대해서 내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일을 잘하게 되면은 몰입하게 된다는 게 포인트잖아. 근데 선택지 4번 전까지는 리더십에 대해서 상황적 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괜찮죠? 상황적 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직원이 일 잘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선택지 4번에 그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서 however는 반전이라기보다는 다른 측면을 얘기하기 위해서 쓰인 연결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선택지 4번을 답으로 고를 수 있는 이유가 이 instead잖아.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거잖아. 사실 이거는 답의 근거니까 지금 모의고사 해설이니까 instead가 결국에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너가 앉아있는 게 아니죠. 등을 대고 그 다음에 speculate, 숙고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삶의 의미를 너가 스트레스 받을 때. 되냐? 그러는 대신에 뒤 아까 하긴 했죠. 근데 한번 해볼게. 너는 쏟아붓는답니다. 헌신한답니다. 모든 너의 에너지를. 여기서 to는 전치사인 게 중요하다. 뭐 하는데 쏟아붓는다면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뭐를 이해하는 거냐면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 되냐? devote A to B. A를 B에 헌신하다. 쏟다. 얘들아, 왜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자동적이고 반사적으로 행동하게 되냐? 이 이유가 나오는데 어디에 그 이유가 나와? 왜 뇌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동 반사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걸까?
에너지를 저장할 수 없어서. 없어서 어디서 유추했어? 저기 1번 설계도. 1번. 아니고요. 그러니까 뇌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없는 건 그냥 그 뇌의 특성인가 봐. 뇌가 살찌지는 않잖아. 에너지는 결국에 포도당이고 지방이니까 보통은. 어디를 읽으면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면 당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네. 계속해서 에너지를 쓰고 있으니까. 근데 또 에너지를 비축할 수는 없고 1번 선택지 오른쪽 보면 너의 뇌라는 것은 연료를 저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은 지불을 해야 된다. 그것이 작동을 하면서 작동하는 족족 에너지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면 우리가 배가 고픈 이유가 그건 거고. 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선택지 2번 오른쪽에 나오잖아. 뇌라는 게 놀랍도록 적응적이기 때문에 그것의 에너지 자원이라는 것을 경제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 민지가 대답한 것도 어느 정도 답이 될 수 있겠네요.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없으니까 에너지를 경제적으로 사용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는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 이거 그거잖아. 예전에 그 진화 원리랑 비슷하네. 내가 배가 고파 미쳐서 예민해져. 그럼 어때? 깊게 생각하지 않고 빨리 사냥해서 뭐라도 따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행동화에 좀 더 능해지는 게 아닐까 싶네요. 자동적이고 반사적인 부분이라는 게 반사적으로 변하게 된다니까는. 생각을 한다기보다. 배고프면 지금 생각하면 굶어 죽죠. 빨리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먹이를 찾아야지. 되냐? 37번. 일단 이것도 오답률 높은 지문 중에 하나일 텐데 일단 이 질문에 따르면 그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나 파라메틱 디자인이라는 거를 창의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창의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 왜냐면 A에서 보면 이러한 시스템이라는 게 창의적으로 행동하는 걸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잖아. 명확하게. 그들은 많은 처리의 힘이라는 걸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다양한 가능한 디자인이라는 걸 작용하면서 매우 다른 방식으로 인간이랑은 다르게. 실제로 창의적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글쓴이가 생각하는 게 지금 중요한 거거든. 인간은 창의적이고 결국에는 이 시스템은 창의적이지 않고 맹목적인 방식으로 많은 거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되냐? 일단 답의 근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BCA로 읽잖아. 너네도 순서 배열할 때. B의 답 근거는 이시죠. 이시 지칭하는 게 너네가 썼던 것처럼 이 친구죠. 엘필 하모니. 동격의 표시니까 이 뒤에 있는 걸로 써도 되죠. 뉴 콘서트 홀. 함부르크에 있는 독일. 그 다음 답이 이거잖아. BCA. A에 대한 답 근거는 명백하게 이 디즈 시스템스죠. 이 디즈 시스템스가 지칭하는 게 C에 있는 이 더 시스템이랑 이 시뮬러 소프트웨어. 건축만 하는 게 아니라 경량 자전거 프레임도 디자인을 하잖아. 그 다음에 뭐 의자도 하고 많은 다른 것들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난 여기에서 답 근거를 골랐거든. C 다음에 A가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디즈 시스템스가 지칭하는 게 C에 있는 이 두 개다. 이렇게. 그래서 답의 근거가 되는 거. 되냐? 그래서 아까 40번이 한 줄 정리하기가 깔끔하게 안 된다고 해서 내가 해봤거든. 기부가 개인 중심보다 타인 중심에 의해 촉발될 경우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한 줄 정리였다면은 가속될 가능성이 있는데 왜냐하면 하면서 뒤에 이유까지 나왔을 텐데 일단은 간단하게 하자면 되냐? 괜찮아요?